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기온 무주 영하 5.8도, 익산 영하 4.3도, 전주 영하 1도로 어제 아침보다 5, 6도가량 낮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 9도, 익산 10도로 평년 수준을 밑돌겠고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이상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꽃샘추위가 나타나겠고 모레 금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북 테크노파크는 지역의 산업기술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서 지난 2003년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이 테크노파크가 경영은 방만하고 설립 취지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전북 테크노파크의 현재 인원은 모두 124명, 4년 전 69명에 비해 무려 갑절이 다 됩니다. 같은 기간 예산도 274억 원에서 631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전라북도의 김종수 의원은 테크노파크가 이처럼 몸집은 커졌지만 조선과 자동차 등 지역 경제가 끝없이 추락할 때도 존재감이 전혀 없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도내 기업의 유가증권 시장 비율은 0.25%, 코스닥은 0.85%에 그쳐 기업 육성 성적표도 낙제점 수준이라는 겁니다.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사업 명칭을 달리하며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기업 하나 육성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테크노파크 부설기관인 전북 디자인센터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익산 귀금속 업체들을 돕기 위한 곳이지만 디자인을 전공했거나 경력이 있는 사람은 13명의 직원 가운데 불과 3명. 7억 원어치의 장비가 들어오고 있지만 이를 다룰 수 있는 직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테크노파크를 비롯해 전라북도 14개 전체 출연기관을 살펴보면 최근 3년 새 직원이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할 업무를 출연기관으로 떠넘기는 일이 없는지 기관별로 필요보다 지나치게 조직 규모를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라북도는 정규직 전환과 공모사업 추진 등으로 정원이 확대됐다며 조직을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요구 충족과 기관의 경영 효율화 측면을 고려해서 출연기관의 조직 관리를 보다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끝없이 되풀이되어 왔지만 출연기관의 방만 경영과 성과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상산구와 전북교육청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전라북도 의회에서도 거론됐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평가 지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예정대로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이병철 도의원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방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11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전북교육청만 교육부가 권고한 표준 점수보다 10점을 높인 80점으로 정한 건 재량권을 남용한 게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비율을 평가 지표의 10%로 명시한 것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평가 지표의 사회적 관련 지표를 신입생 정원의 10% 확대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순이 아닌지. 김승환 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교육감 고유의 권한이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선발은 이미 교육부가 권장한 사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항목은 법령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도 일반 교육 역량 강화 방안으로 권장하였기에 권장 항목을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김 교육감은 평가 지표를 바꿀 계획이 없고 평가를 앞두고 상산고축과 만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전북교육청도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변경할 뜻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행대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변경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위한 서류 제출 기한은 오는 22일까지입니다. 상산고 총동창회와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5일 평가지표 수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어서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수소차 육성 경쟁에서 뒤처진 전라북도가 뒤늦게 수소차 충전소 건립과 보급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계획마저 차질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인근 부지입니다. 전라북도와 완주군은 이곳에 오는 11월까지 전북에 첫 수소차 충전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올해 충전소를 7개로 늘리는 울산과 올해만 4개를 건립하는 충북 등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걸음마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에서 사업비를 확보해 5월부터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사업 부지의 용도를 바꾸고 공사를 시작해 마무리하려면 최소 9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탱크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절차 때문에 좀 늘어지는 건 있는데 그래도 한 11월 말쯤에 완료하려고 지금. 올해 처음으로 보급하는 수소차에 대해서도 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모두 10대를 배치할 예정인데 5대가 충전소가 있는 완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배치됩니다. 자동차 융합기술원의 경우 한 번 충전하려면 최대 100km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10대를 모두 완주군에 배치하고 내년부터 다른 지역에 배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계획을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도민들에 대한 홍보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었고 전문 연구기관이 먼저 습득해서 비비점을 보완하는 연구개발과 지원 사업 등을 병행하기 위해서. 전라북도는 올해 정부에서 충전소와 수소차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라며 전북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전북 몫을 찾자는 움직임에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을 호남권이 아닌 독자 권역으로 설정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정부가 10년 만에 다시 세우는 국토발전 계획에 이를 포함시키는 작업이 시급해졌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전북은 정치적으로 광주, 전남과 함께 호남으로 묶여왔습니다. 문제는 호남은 곧 광주, 전남으로 여겨졌고 전북은 정부의 각종 지원과 인재 등용에서 소외됐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전북을 독자 권역으로 바로잡겠다고 약속한 이유입니다. 호남의 수도 소외가 되는 이중의 상실감과 아픔, 제가 전북의 친구가 돼서 풀어가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이 같은 약속이 말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의 공식적인 발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담는 게 필요합니다. 국토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세워지는데 모든 지역발전 정책의 근간이 됩니다. 정부는 2000년에 세운 4차 국토종합계획에 전주 군장권, 2006년 수정한 국토종합계획에 전북권으로 전북을 독자 권역으로 설정했다가 2011년 재수정 때 호남권으로 묶어버려 지난 10년간 국토종합계획에 전북은 없었습니다. 때마침 정부가 내년부터 20년간 추진할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세우면서 바로잡을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답을 좀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최종적으로 정부 국토종합계획이 마련되기 전에 우리 전북의 의사를 다시 한번 요구를 해서 관철되도록. 전북의 독자 권역 설정을 출발점으로 전북만의 몫을 찾고 미래의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신학기가 시작된 가운데 올해 학교 현장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도시형 어울림학교가 본격 추진되고 중고교생에게 교복비와 수학여행비가 지원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주시 외곽의 한 초등학교. 지난해까지 전교생이 40명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60명이 넘었습니다. 혁신도시와 공동통학구로 지정되면서 신도심에 사는 11명이 신입생으로 입학했습니다. 나머지 학년에도 한두 명씩 전학을 오면서 학교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과밀 학교보다 자연 친화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작은 학교를 선호하는 학부모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입니다. 신도심과 도심 외곽 학교를 공동 통학구로 묶는 도시형 어울림 학교는 올해 3곳이 지정됐고
앞으로 10곳까지 확대됩니다. 자연, 예술, 체험 위주의 어울림학교를 운영함으로써 학부모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중고생에 대한 교복비와 초중고 수학여행비가 올해 처음으로 지원됩니다. 교복비는 30만 원, 수학여행비는 학교 급별로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학교 운영 지원비가 면제되며 내년부터 면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교복비와 수학여행비 지원, 학교 운영 지원비 면제 등은 무상급식으로 시작한 보편적 교육복지가 단계적으로 실현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놀이 공간이 17개 학교에 만들어집니다. 놀이 공간 설계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해 학교별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전북교육청에는 평화, 통일교육과 학생인권, 학교 자치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민주시민과가 처음으로 신설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남원시가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곳에서 김제사랑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동네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안부를 묻고 상담하는 복지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100여 명을 두어 복지 사각지대의 어르신들을 찾아 주민센터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하여 시민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제사랑 상품권을 앞으로는 농협은행 김제시 지부, 전북은행 김제지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제시는 상품권을 평소엔 5%, 축제 기간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고 상품권 이용 가맹점을 더욱 늘릴 계획입니다. 다양한 시책을 제공하여 가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수군이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의 농가부담금을 10% 추가로 지원하고 보장 범위도 일소 피해와 가을 동상해까지 확대합니다. 과수농가의 보험 가입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입니다. 무주군이 산림 분야의 근로자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산림 산업을 추진합니다. 근로자 100여 명은 도로변 나무 관리, 산불 예방과 진화, 숲 해설 서비스 제공 등 11개 산림 분야에서 산림 자원을 가꾸고 키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사설공원묘지인 완주 호정공원을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이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원묘지에서 불법 공사가 이루어졌지만 전라도와 완주군이 이를 묵인하고 있고 현 도의원과 전 완주군 공무원이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사법당국의 수사와 감사원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의원과 전 완주군 공무원은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시초등학교 돌봄교실의 학생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농촌 지역의 경우 남원은 신청 학생을 모두 수용하고 있고 부안과 장수, 완주 등도 95% 이상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지만 학생이 가장 많은 전주는 86.3%, 익산은 87.8%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에서는 한들초등학교 55%, 지곡초등학교 59%에 그치는 등 수용률이 80% 미만인 학교가 16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늘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북의 191개 투표소에서 치러집니다.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가 등재된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데 반드시 신분증을 갖고 가야 합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공보 등을 통해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핀 뒤 한 후보에게만 정확히 기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선자는 오늘 밤 9시를 전후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군산시 소룡동 소룡포구 부둣가에서 63살 박모 씨가 탄 승용차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구조대는 차 안을 수색하다 박 씨를 발견하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진안군 성수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인명피해 없이 1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양계장 2개 동 4천여 제곱미터가 불에 타고 병아리 7만여 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2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